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살아가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기출 2과목 25강을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산비 보장 밭작물,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작물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오게 되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나오게만 하면 합격에 아주 유리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해보던 밭작물,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을 같은 카테고리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할 때는 모아서 분류를 잘 하면 아주 쉬워진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품목들이 브로콜리, 고추, 버섯 이런 품목들만 나오죠. 왜 그럴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경과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이 시험에 나온다면 총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고추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품목은 응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공식을 각각 외우다 보면 실전에서 시험에 나오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을 쓰라는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작물을 보고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추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가장 긴 공식이죠. 긴 공식이더라. 이것만 암기하시면 나머지 품목은 여기서 다 파생되고 응용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긴 공식이 뭐냐면 잔경피 병자죠. 잔경피 병자다. 이렇게 팩트가 구성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잔은 잔존보험가입 금액이죠. 잔존보험가입 금액, 잔존보험가입 금액이다. 보험가입 금액이다. 이렇게 써놓고 이는 경과 비율이더라. 경과 비율이고 이는 피해율이더라. 그 다음 병충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이더라.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품목들은 잔존보험가입 금액이다. 왜냐하면 식물체가 고추와 브로콜리는 무한하스라 그랬죠. 고추와 브로콜리는 무한하스다. 끝없이 자꾸 자라죠. 그러니까 오늘 피해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또 100%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봤을 때 잔존보험가입 금액을 하자. 즉 기지급보험금이 있다면 1000만원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300만원을 보험금을 받았다면 남은 700만원이 잔존보험가입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잔존보험가입 금액을 하는 품목은 바로 고추와 브로콜리다. 고추와 브로콜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고추와 브로콜리는 자기 부담금 할 때도 남아있는 잔존보험가입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3% 또는 5%다.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보험가입 금액이겠죠. 보험가입 금액이고 전체에 대해서 하는 품목들은 나머지 기타 품목들은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출제가 유력한 것은 바로 버섯 품목과 원예시설 작물에 대해서 비례보상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비례보상.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면 비례보상이 항상 보험가액 대비 몸값이죠. 이 몸값에 대해서 보험가입 금액이 적게 했다면 보험가입 금액을 적게 했다면 이 부분은 비례보상하겠다. 그래서 모든 파트에서는 비례보상이 다 있다라고 보여지고 비례보상이 그럼 없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비례보상이 없는 게 뭐냐?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있다고 보면 비례보상 없는 건 처음부터 80% 이상 가입을 하는 파트가 있죠. 80%에서 130%. 그죠?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원예시설 90%에서 130%.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100% 육박하는, 즉 20% 정도는 가격이 가입할 때와 손해가 났을 때 그 정도 차이는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비례보상이 없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다 비례보상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올 거고, 요 고추와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하더라. 그다음 경과 비율이 뭐냐 했을 때, 경과 비율은 수확 전과 수확 개시 전과 수확 중이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똑같습니다. 수확 중일 때, 이때 공식만 정확하게 암기하면 되겠죠. 수확 개시전은 알파, 준비할 때 다 해주겠다. 준비. 알파 플러스 남은 것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베타인데 이 부분은 준비기 생산비계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라고 하자. 수확기 전에는 수확 개시 전에는 생작 일수와 표준 생작 일수 이렇게 해서 준비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50%도 하면 50, 70%도 하면 70% 되겠죠. 준비할 때 70% 주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이만큼 주겠다 하는 것이 경과 비율의 핵심이더라. 수확기 중일 때는 이것이 100% 다 보험금이 나가지 않았다면 수확 중일 때는 100% 마이너스 수표더라. 이렇게 암기하면 동일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를 우리는 1이라고 하죠. 1 마이너스 수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대입만 하면 다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율이다 했을 때, 자, 폐율이다 했을 때는 폐율은 생산비 보장 바짝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산비 보장 바짝물,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은 공통적으로 폐율을 구할 때 대관 소찰이더라. 대관 소찰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관, 크게 본다는 거죠. 곱하기 소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면 실제로는 1000제곱미터에서 이게 피해를 400제곱미터를 입었다면 피해 입은 것은 1000분의 400, 40% 되겠죠. 곱하기 자세하게 보니까 또 표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것이 손해 정도 비율이죠. 손해 정도 비율이 40%가 됐다 했을 때 16%로 되는 것이 피해율을 구하는 핵심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충해는 고추라도 병충해 없으면 없는 거고 생략을 하면 되겠죠. 자기부담금은 요처럼 구해서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구하면 전체적으로 다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자, 디자인만 잘하면 되죠. 자, 브로콜리가 시험에 나오죠. 고추 브로콜리. 이렇게 해서 5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해야 된다. 5점과 15점은 계산 과정과 이런 부분들을 보험금의 계산 과정 값을 쓰시라고 했지만 5점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준비기 생산비를 줬죠. 실제 경작 면적, 피해 면적. 그러니까 재배 면적. 즉, 요거에서 요거 그러니까 대관이죠. 이게 대관이다. 대관. 소찰은 그죠? 소찰은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 소찰이더라. 우리는 모든 작물은 피해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 요거.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2개 요거 피해 조사했을 때는 100분의 바로 구하면 되죠. 100분의 정상은 필요 없고 50% 피해가 요러니까 3, 5, 15 15개 플러스 12개 플러스 33개 이렇게 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없으면 0 이렇게 해서 100분의 이렇게 구해버리면 피해율이 됩니다. 그 장경피 병자를 써놓고 이렇게 구해버리면 다 끝났죠. 정식일로부터 사고방식 경과일수가 65일이다. 그 다음에 꼭 암기해야 될 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그 다음에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체크만 하면 되죠. 이 부분에서 또 준비 생산비에서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곱하기 생표. 그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의 경과일수가 65일이니까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꼭 암기하라 하는 것은 고추, 풋고추, 그리고 브로콜리. 제가 꼭꼭 암기하라는 것. 130일이니까 130.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이 부분은 이상 없이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 풀면 장경피 병자를 써놓고 병충해는 담보 안 하기 때문에 장경피 자죠. 이렇게 해서 잔존보험가입 금액에서 우리는 기지급 보험금이 없죠. 보험가입 금액에서 기지급이 얼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기발수행 생산보험금 없기 때문에 잔존보험은 바로 1,500만원. 경과비율은 경과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생표. 이렇게 구하면 된다. 비율은 대관. 소찰은 자세하게 보니까 100개 중에서 이렇게 표기가 입었더라 해서 구하면 되고,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 잔존보험가입 금액인데 여기선 1,500에서 몇 프로? 3%로 다 주어지죠. 주어지는 것만 대입을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 대해서는 아주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다 대입을 시키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딱 고추 나오는 부분을 잘 보시면 또 고추 나왔죠. 그죠? 보험가입 금액, 기지급 보험금 딱 나왔죠. 그러니까 잔존보험가입 금액은 500만원이더라.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기부담금도 주어졌네요. 준비기 생산비가 주어졌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 다 주었습니다. 피해비율은 50%, 손해정도 요거. 그래서 50%, 손해정도가 70%는 10% 단위다 말이죠. 간혹 업무방법에서 20% 단위 아직 안 바뀐 것은 아마 처음에 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시는 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손해정도 비율은 시험 출제되는 건 전부 다 10%로 된 것만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7, 35%.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대관소찰. 그리고 역병이 있네. 역세 풋바탄에서 1급이구나. 1급일 때, 고추일 때는 1급, 2급, 3급에서 70%, 50%, 30%. 감자일 경우는 90%, 70%, 50% 이렇게 정리만 해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예, 이렇게 해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장경피 병자에서 잔경피 병자 해서 그대로 고추에서는 병충해 보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아래 물음에 대해서 답하시오. 그죠. 그 다음에 딸기가 나왔습니다. 딸기 딱 나오면 알파는 딸들이 4명이니까 40%다.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써놓고 시작합니다. 전작기 지급보험금은 작기마다 평가하기 때문에 전작기는 그냥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보험가입 금액은 12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잔존보험가입 금액도 1230이 그대로 되겠죠. 기지급이 없으니까. 예, 나머지는 재배면적에서 피해 가입면적에서 재배면적 800제곱미터, 손해정도와 피해비율. 이거는 대관. 피해비율은 대관이고 손해정도가 30%니까 그대로 손해정도 비율도 30%. 이게 대관 소찰이다. 이렇게 설계는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확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기간 중 5분의 1 경과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은 이것은 수확일로부터니까 수확 중이니까 1 마이너스 수표죠. 수표. 이렇게 바로 적으시면 되고, 이 수표라는 의미는 얼마나 수확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어느 시점에서 5분의 1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5분의 1을 해줘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 해서 80%가 경과비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 있죠. 표준생장일수는 수확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까지 50일이다 나왔으니까 50일. 이렇게 해서 수확 일수는 50일 중에서 5분의 1 시점. 이렇게 해서 5분의 1을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80%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확 개시일부터 표준 수확 일수를 모르더라도 이 부분은 5분의 1 시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경과 비율은 바로 100%에서 20% 해서 경과 비율은 80%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과 비율과 수학기 잔존 비율, 잔여 비율 같은 이 부분은 다른 작물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냥 경과 비율은 그것을 경과 비율로 한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식일로부터 수학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5분의 1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딸기에 대해서 했을 때 장경피 병자니까 우리는 잔이 아니죠. 잔경피 병은 필요 없고 자기부담금. 네.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자기부담금일 때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은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버섯, 누드 모델을 생각해라.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때 누드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 10만원 알바비를 못 받는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을 초과할 때 10만원 초과시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9만원 나왔다 했을 때는 요거는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즉 소손의 면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손의 면책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식을 하고 난 뒤부터는 수학 개시 전이죠. 수학이 개시 1까지의 기간 중 5분의 1 경과 시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구하라, 풀이 과정을 기재하라 해서 이것이 무려 15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경피 비자에서 우리는 잔이 아니구나. 이거는 고추와 브로콜리 외에는 실제로 보험가입 금액은 1230이고 가입 면적이 1000이지만 실제 재배 면적이 800밖에 안 되니까 800제곱미터에 대해서 우리는 단위 면적당 얼마나 해줬지?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1230만원이니까 요렇게 구하면 단위 면적당 12300원이 그죠? 12300원이 되네 그죠? 요것을 구워버리면 800제곱미터에 12300원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게 그죠? 그 다음에 경과비율을 우리는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과비율을 바로 구할 수도 있고 한 줄 풀기로 해서 밑에다가 경과비율을 한번 풀어보는 것도 되죠. 경과비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너무 단축하는 것보다 풀이 과정을 기재하라고 하는 경우 15점짜리의 경과비율은 대관소짜리니까 그래서 경과비율은 1 수학 정식일로부터 하니까 알파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생표다. 이렇게 요것은 문제지에 적어 놓고 답안지에는 바로 지금 적으면 되겠죠. 알파가 뭐냐 했을 때 알파는 40%잖아요. 그죠? 40% 플러스 1 알파는 60% 남았죠. 이것의 생표. 그래서 이것은 언제다? 정식일로부터 수학개시일까지 기간, 수학개시일로부터 정시간까지 50일 하니까 정시일부터 수학개시일까지 기간이 90일이고 그 다음에 수학개시일로부터 수학종료일까지 정식일부터 수학개시일까지 기간이니까 요거 90일 분에 우리는 5분의 1 경과 시점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90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경과비율을 바로 그 사고 난 시점 5분의 1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요렇게 구해버리면 몇 프로 나온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0.4 플러스 0.4 플러스 0.6 곱하기 0.2 이렇게 해서 하니까 52% 나오네요. 52%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다.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인데 그것이 5분의 1 시점 나오니까 이 값은 바로 5분의 1을 바로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52%. 그러니까 우리는 고추에서 장경표 할 때는 잔이 아니고 이거는 800제곱미터 있어. 재배 면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입 면적이 일단은 123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과 비율은 이렇게 구해 보니까 52%. 그래서 52%. 0.52. 그 다음 피해율은 피해 비율이 30% 주어졌네, 그죠? 피해 비율은 30%다 했기 때문에 여기 30% 곱하기 손해 정도는 항상 손해 정도로 바꿔진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여기서 35가 나왔다 했을 때 35 나왔을 경우에는 손해 정도 비율은 40% 되겠죠. 10% 단위다. 그래서 0.3 곱하기 0.3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0.3 곱하기 0.3 이렇게 구해버리면 한 줄 풀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과 비율을 구하고, 그래서 1 마이너스 수표 이렇게 했을 때 요 값은 언제 사고가 났지 해서 5분의 1을 바로 하면 되고, 경과 비율도 마찬가지죠.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이 값은 5분의 1이다. 언제가 사고 났지? 정식일로부터 사고 난 시점. 이게 5분의 1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고, 딸기의 알파 값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40%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고추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험 나올 게 뻔하죠. 고추, 브로콜리. 그죠? 그리고 딸기, 다른 품목 나왔을 때 준비 생산 기수가 얼마다.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추제에서 잔존본까지 주어졌네, 그죠? 주어졌고, 준비기 생산비 기수도 주어졌고, 안 주어질 걸 대비해서 고추와 브로콜리는 암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은 언제 했다. 보험사고 접수는 이렇게 됐고, 조사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제 보시면 가뭄 이후 첫 강우일. 가뭄일 때는 가뭄이 되다가 비가 왔으면 언제까지 가뭄이 된 거죠? 하루 전날까지죠. 그래서 가뭄 이후에 첫 강우다 했을 때 8월 21일이 첫 강우가 내렸으면 한 해 가뭄 피해는 8월 19일이 됩니다. 8월 19일이다. 수학계수부터 경과일수가 2일이니까요. 1일이 되겠네, 그죠? 1일. 그러니까 요거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고 일자는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을 사고 날짜로 한다. 근데 조사일이 8월 8일로 나온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경우를 이 가뭄이 계속될 때 계약자는 고민이 되겠죠. 이 농작물을 계속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보험금을 받느냐, 아니면 빨리 팔아서 내가 피해를 덜 입기 전에 파는 게 나으냐. 그거는 계약자가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계약자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때의 사고 일자는 요게 됩니다. 이게 계속 진행될 때는 이렇게 이 날짜가 조사일이 사고 일자가 됩니다. 또 나올 수 있겠죠. 사고 일자는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을 사고 일자를 하되 조사를 미리 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 피해가 계속해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손해정도 비율과 심도가 30% 주어지면 그대로 하면 되죠. 비율을 주어졌기 때문에 30%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를 사고 일자하는 근거를 쓰라. 바로 첫 강우를 하지만 조사를 했다면 그 날짜가 된다. 그 다음에 경과비율 구하고 보험금 구하고, 이 세팅된 게 항상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으면 피해 비율도 대관이죠. 대관, 이거는 소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곱해주면 되죠. 미보상 비율 있으니까 곱하기 해보면 되고, 50% 곱하기 소찰 곱하기 보상 안 해주는 것은 20% 미보상 비율,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세팅이 다 됐죠. 그리고 준비기 생산비에서도 주어졌고, 가입 면적 주어졌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기 부담 비율도 5%. 그래서 쭉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시면 이 부분은 쉽게 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고 날짜는 8일 8일 한다. 왜? 근거는 이렇다. 그 다음에 수학기 이전 사고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 100일에서 90일 표준시간 100일 줬네 그죠? 그리고 8월 8일일 때는 90일이다. 정시일부터 경과일수 90일 딱 주어졌네 그죠? 주어져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100일은 안 주어지도 안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준생활수 100일과 이 부분은 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경과 비율만 구하면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90%. 그래서 잔경피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빼면 되고, 자 해서 자기 부담금은 항상 잔존보험가입 금액의 5% 주어진 값 이렇게 구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원해시설 버섯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내용을 참조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까지 7회 문제에서 표고버섯 원목제면 보험가입 금액이 안 나오죠. 보험가입 금액은 그 당시엔 업무방법은 보험가입 금액이 안 주고 그냥 피해만 조사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가입 금액을 줄 거다. 보험가입 금액을 주면 비례보상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거는 예상 문제집에서 제가 출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집을 보면서 지금 문제를 완전히 알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을 가서는 비례보상을 항상 염두에 두면 다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표고버섯 장경피 병자에서 주고 버섯이니까 10만원 이상 체크. 그러니까 10만원 체크라고 써놔줘야 돼. 10만원 체크. 딱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 계산된 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0원이단 말이죠. 그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보험가입 금액 전체 면적이 요렇고 전체 2,000개고 생산비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피해 원목이 400개다. 그럼 2,000개 중에서 400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대관이죠. 대관은 2,000개 중에서 400개가 피해를 입었고 소찰 요거죠. 면적을 해보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30분의 20제곱에다가 피해를 입었다. 그대로죠. 네, 그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기 이전 사고다. 요것만 체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의 개수 수학기 이전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원목 피해 입었을 때만 준비기 생산의 개수 없죠. 알파 값이 없는 게 원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톱밥에서는 준비기 생산의 개수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재배 봉지가 2,000개 중에서 피해를 이렇게 입었고 2,000개의 생산비는 2,800원 생장일수 45일 생장일수 45일 표고버섯 45일인데 수학기 이전이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인데 표준 생장일수를 모릅니다. 그죠? 45일이고 생장일수 45일이고 표준 생장일수는 암기하라 그랬죠. 90일 몇 할에 버섯은 28일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아니더라도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90일이 나올 거고 이거는 14일이 나왔는데 이 뭐지? 28일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대관소찰하고 적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율은 대관소찰 이렇게 해서 쭉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보상 때문에 이 부분은 눈 감고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6번 고추에 관하면 또 고추 나왔죠. 10회에 또 고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나오는 패턴이 다른 품목보다 나올 만한 것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이렇게 해서 노지 상태를 하고 자기부담 비율 체크, 재배면적 얼마 체크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보장 공을 수령했다. 그리고 100일 후 수확을 시작해서 수확을 하던 중 시드름병 그래서
시드름병은 역세풋바탄은 안 들기 때문에 2급이라고 그랬죠. 시드름병은 2급이다. 그래서 1급이 아니면 2급 적용하라. 지금은 이제 2급까지도 암기를 하자라고 해서 2급이니까 50%라고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1급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1급이 아닐 경우는 2급 적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2급도 계속해서 시험이 나오니까 병충해 워낙 중요하니까 2급을 암기를 하자. 그래서 이거는 2급이다. 그 다음에 또 시드름병 피해에 대해서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로부터 받았다. 시드름 피해에 대해서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이처럼 고추에 대해서는 조사를 많이 합니다. 왜? 피해가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시드름병 할 때 우리 실무에서는 이렇습니다. 시드름병일 때는 향후에 같은 병명 이 조사할 때가 시드름병이죠. 시드름병으로 인한 것은 추가 보상하지 않는다. 추가 보상하지 않음을 설명드렸음을 설명합니다. 들었음을 확인함. 이렇게 해서 자필을 계약자한테 받습니다. 왜냐하면 병충해 계속 갈 때 계약자는 그 병명일 때는 기다렸다가 완전히 퍼진 상태에서 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같은 병명일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시드름병일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만 알면 이 부분은 풀릴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준비기 생산비 주죠. 이게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추와 브로콜리는 암기, 그 다음에 나머지 버섯 품목에 대해서는 주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죠.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는 것은 간단하다. 합계 250주 줬기 때문에 품목에다 250주를 하면 되죠. 250주. 대관 소찰이기 때문에 대관 소찰. 이건 소찰이 해당되는 거죠. 실제 경제면적이 300이고 피해 면적이 이렇다 하면 바로 대관이죠. 3,000분의 1,500이 피해를 입었고 그 1,500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소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소찰은 바로 요거죠. 그래서 정상은 필요 없고 20% 피해가 60주니까 2, 6, 12 12주 40%가 4, 5, 20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5, 6, 30, 3, 6, 18 20주인가요? 그러니까 암산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35주 곱하기 0.6 해서 21주네요. 그죠? 21주. 80%는 48, 32. 그 다음에 40주. 요거 연습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 틀리지 않으려고 하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딱 계산해 보니까, 딱 50% 나오네요. 이처럼 딱 떨어지면 정답이에요. 그죠? 떨어지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확 중에 시드름병 피해가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피해 면적이 이렇게 확대됐단 말이죠. 이럴 때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 4까지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알긴 알겠는데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세모를 해놓고 시간을 20분을 가지고 천천히 풀어야 이것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그래서 매년 시험을 치다 보면 2차 1과목이든 2과목이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나온단 말이죠. 이때는 세모를 하고 가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 문제를 20분 만에 풀겠다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은 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웠던 전 고추니까 잔경피병자 해서 다 해보고 보험금이 10만원. 요거는 다 지급하는 거죠. 잔경피병자 자기부담금까지 해서 해버리고 물음 1, 물음 2, 물음 3은 보험금이 0원이다.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고 주가 발생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자의 사인을 받는다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드름병일 때 50%다. 그래서 1급과 이것만 기억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푸시고 예상 문제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더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인삼 핵심 사항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인삼과 농업수입 감소 보장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